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이고요. 오늘은 5번째 과목인 진로상담의 마지막 시간 9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53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진로상담에 관련해서 진로상담의 원칙에 보면 7개 중에서 이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직업 정보를 또는 진로 정보를 상담에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시죠?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 정보 내지는 진로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직업이라는 게 뭐고, 또 직업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어떻게 가공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축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진로 정보는, 진로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 활동을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 다음 또 이거 갖다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활용할 것인가, 또 활용하고 나면 이것을 또 축적을 해야죠. 어떤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또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을 하고 획득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획득이라든가 또는 가공을 통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대상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직업 정보가 어느 정도 청소년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단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되고, 이 활용은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활용하고 난 다음에 축적을 다 해놔야 되죠. 보관을 다 해놓고 다음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과연 진로 정보는 무엇이며, 또 직업 정보라는 것은 뭐냐,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획득을 할 때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챕터 10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아 두었습니다. 일단 직업의 분류가 나오고, 개념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직업이라는 겁니다. 직업,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진학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전공을 뭐 하고 또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또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진로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상담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직업의 성립 요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성입니다. 직업은 윤리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뭐 범법 행위를 한다든가 뭐 조폭이 직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성을 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직업이란 경제적 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정당한 활동이 되어야 되고, 단순하게 봉사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은 직업이 아니지요. 직업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요, 임금은 노동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임금 발생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에 담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성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직업이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면서 늘 루틴,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지만 봉사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늘 하지만 불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직업은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을 갖춰야 되고요. 540페이지 보게 되면 수입이 있지만 또 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540페이지 위에 보면 그런 겁니다. 위에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어요. 예를 들면 뭐 윤리성은 뭐 법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윤리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획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요건을 다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자라든가 주식 배당을 받는다든가 뭐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전세금을 받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직업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 민간 보험에 의해서 수입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 집에서 뭐 가사에 전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무복무직인 사병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고 징집병이잖아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하는 것인데, 물론 월급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자체로서 직업으로 보기에는 힘들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또 사회복지시설 내라든가 교도소 내에
뭐 재소자들이 일정한 근로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직업을 볼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강제된 하나의 징벌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직업사전에서 정의하는 직업의 개념 요소를 보게 되면 생계 유지가 되어야 되고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실현의 어떤 수단이 되어야 되며 또 시간적으로는 계속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서 바라보는 직업의 개념이고 요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분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A, 군인까지 분류를 합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A, 10번째 A는 군인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 세계적인 분류 ISCO에서 또 분류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 봐주시고, 우리나라께 중요한 거니까 우리나라는 아라비아 숫자 1번부터 9번까지 제일 마지막에 단수 논문까지 9번, 그 다음에 마지막 A는 군인,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 대분류 10가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이것이 직업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 지어주고 개념화해 주는 것은 바로 Occupational Dictionary가 타이틀이라고 해서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 그래서 제가 이렇게 DOT라고 하는 것입니다. Dictionary Occupational Title이라고 해서 DOT, 직업사전입니다. 이 직업사전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직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 지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직업사전에 보게 되면 뭐 어휘와 기능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그 다음 직업사전의 구성체계는 총 5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업사전의 구성체계는 직업 코드와 본 직업 명칭, 그 다음에 직무 개요, 그 다음에 수행 직무,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직업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부가 직업 정보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직업 코드와 본 명칭, 직무 개요, 수행 직무, 그 다음에 부가 직업 정보, 이렇게 5개가 직업 사전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다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청소년의 진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획득을 하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직무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분석은 어떤 내용이 있고 또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뭐 직무 분석에 대한 개요라든가 직무 분석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제 텍스트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542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직무 분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최초 분석법하고 비교 확인법, 그 다음에 데이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각각 조금 다르니까 제가 판서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 분석법입니다. 최초 분석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교 확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로 설명하면, 최초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료가 미비해요. 자료 미비.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문헌도 별로 없고 과거에 직무 분석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생짜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 최초 분석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비교 확인법은 비교적 선행 연구물이라든가 선행 자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자료를 현장에 가서 비교 확인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좀 오래된 직업이겠죠. 이미 많이 직업 분석도 직무 분석도 해온 그런 직업들이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자료가 없어서 최초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데이컨법은 약자입니다. 약자라서 쓰이는데 이것은 주로 뭐냐면 커리큘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직업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데이컨법입니다. 그 데이컨법은 커리큘럼 개발 또는 직업 훈련을 위한 사전 직무 분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컨법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최초 분석법입니다. 최초 분석법은 다양한 하위 방법이 있는데 교재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면접, 인터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법, 543페이지 보면 체험법,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설문지, 질문지법을 할 수도 있겠고요. 녹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주요 사건법이라고 해서 CIT 기법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기록법. 우리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사의 직무 분석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작업기록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청소년 상담사가 수행을 한 그간의 상담 일지를 보면 청소년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게 작업기록법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업무 일지라든가 수행한 흔적이 남아있는 직무 기술서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는 그 직업에 대한 직무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기법, 아까 얘기처럼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워낙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기존에. 그럼 내가 새롭게 조사한 걸 가지고 와서 비교해봄으로 해서 유사점이라든가 차이점을 찾아내면 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 이제 데이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옵니다. 뭐 디벨로핑 커리큘럼 메소드라고 해서 이 영어 이니셜을 따서 데이컨법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또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무 분석 방법을 데이컨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진로 상담에 대한 내용을 총 9차시에 걸쳐서 해드렸습니다. 진로 상담의 내용이 다른 과목과 좀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뭐 제가 공부 이것이 뭐 완전하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만큼은 저와 같이 한 시간이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제6과목 집단 상담 과목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